중동, 파국으로 가는가? 가스전 폭격과 지상군 전쟁의 시작. 불꽃이 피어오르기 전 세계는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지중해 동쪽 새벽 4시 17분. 수평선 너머로 별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각,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 오렌지빛 불기둥에 휩싸였다. 그것은 그냥 불이 아니었다. 수십 미터 높이로 솟구치는 화염은 마치 바다 밑에서 무언가가 터진 것처럼 파도보다 먼저 주변을 삼켰다. 해상가스전 아리엘 플랫폼. 지중해 동부 해저에서 하루 수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뽑아 올리던 이 시설은 세 발의 드론이 명중한 순간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생존자는 23명, 사망자는 아직 집계 중. 당일 아침 세계 원유 시장이 열리자마자 유가는 11분 만에 배럴당 18달러가 뛰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세계는 수많은 신호를 받았다. 단지 외면했을 뿐이다. 6개월 전부터 이미 위성사진에는 레바논 남부의 미확인 군 차량이 집결하는 장면이 찍혔다. 국경 너머 시리아의 어느 산악지대에서는 밤마다 기이한 불빛이 포착됐고, 해상에서는 정체불명의 선박들이 항로를 이탈한 채 이란 깃발 없이 떠돌았다.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외교관들은 회의를 열었다. 언론은 머릿기사를 뽑았다. 하지만 세계는 주식시장이 오르는 한, 주유소 기름값이 안정적인 한, 그 신호들을 이 지역의 일상적인 긴장으로 치부하며 스크롤을 내렸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중동은 오랫동안 만성화약고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너무 오래 그렇게 불렸기에 사람들은 그 화약고가 실제로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가자 사이의 교전은 뉴스 하단의 자막이 되었고, 레바논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는 예정된 긴장처럼 소화되었다. 이란의 핵 협상은 결렬과 재개를 반복했으며, 미국의 항공모함은 중동 해역에 언제나 경고의 의미로 배치되어 있었다. 너무 오래 경고만 해온 세계는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리엘 플랫폼이 불타던 날 새벽, 이스라엘 북부의 키르야트 슈모나 주민들은 방공 경보 사이렌 소리에 잠을 깼다. 레바논 쪽에서 날아온 로켓 12발이 도시 외곽에 떨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방부는 그날 오전 9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그 문장은 5단어였다. 짧고 명확했다. 그리고 그 5단어 뒤에 수만 명의 군화 소리가 따라왔다. 전쟁은 선전포고로 시작되지 않는다. 전쟁은 언제나 누군가의 인내심이 소진되는 순간 시작된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세계는 항상 이렇게 빨리라며 놀라지만 사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도착이었다. 새벽 4시 17분의 불꽃은 끝의 시작이었다. 가스전이 불타는 날. 경제라는 이름의 두 번째 전선. 화염이 지중해 위로 치솟던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뉴욕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룸에서는 모니터들이 일제히 붉게 물들었다. 선물 시장은 개장 전부터 패닉이었다.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97달러를 돌파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 지수는 40분 만에 22% 폭등했다. 도쿄 증시가 먼저 흔들렸고 유럽 증시가 뒤따랐으며, 서울의 코스피는 개장 3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그 모든 숫자의 이면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숫자가 흔들리면 사람들의 삶도 흔들린다. 중동은 세계 에너지의 심장이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30%, 액화천 연가스 공급의 핵심 루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협 호르무즈. 하루에도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한다. 이 해협이 막히면 유럽의 난방이 끊기고 아시아의 공장이 멈추며 미국의 주유소 앞에 줄이 선다. 아리엘 가스전 폭격은 단순한 군사 타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경제 공격이었다. 공격을 설계한 자들은 알고 있었다. 군인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에너지 시설 하나를 파괴하는 것이 더 많은 나라를 흔든다는 것을.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단 하루 만에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차단되었고 유가는 15% 폭등했다. 그것은 경고였다. 이번은 경고가 아니었다. 폭발이 있고 72시간 후 레바논에서 추가 공격이 감행되었다. 이번 타깃은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 인근의 정유시설이었다. 로켓 3발이 탱크 저장 구역에 명중했다. 검은 연기가 하이파 하늘을 뒤덮었다. 이스라엘 주민 수만 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다. 정유시설 운영은 전면 중단되었다. 그날 밤 카타르의 에너지부 장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사 KPC는 수출 선박의 대기 명령을 내렸다. 사우디는 공식 성명 없이 국경 경계를 강화했다. 이 지역 산유국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말해주었다. 모두가 겁먹었다. 경제학자들은 빠르게 시나리오를 계산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2주간 봉쇄된다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 300% 상승. 글로벌 인플레이션 35%포인트 추가 상승. 한국, 일본, 독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직격탄을 맞는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30대 직장인 김지원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중얼거렸다. 가스비가 또 오르겠네. 그는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옳았다. 전쟁은 총소리로만 오지 않는다. 전쟁은 고지서로도 온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지상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땅이 삼키는 것들. 탱크는 새벽에 움직인다. 레바논 남부 국경을 넘은 이스라엘 기갑부대의 궤도 소리는 새벽 3시 50분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동이 아니었다. 수십 대의 메르카바 전차, 병력 수송 장갑차, 공병대, 의무대, 통신대가 일렬로 국경을 넘었다. 하늘에서는 아파치 헬기가 선두를 열었고 드론 편대가 측면을 커버했다. 레바논 남부의 작은 마을 빈트 주바일. 인구 약 2만 명의 이 도시는 2006년에도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사이의 격전지였다. 그때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포성이 울렸다. 마을 광장에 있던 수산나 나세르 62살 새 아이의 할머니는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늘이 맑았는데도 창문이 한꺼번에 진동하고 멀리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또 시작됐다고. 그녀는 손자의 손을 잡고 지하실로 뛰었다. 지하실에는 이미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지상전은 공중전과 다르다. 공중전은 거리가 있다. 조종사는 화면 속 좌표를 보며 버튼을 누른다. 피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상전은 다르다. 지상전은 냄새가 있다. 화약 연기, 콘크리트 가루, 그리고 피의 냄새. 군인들은 건물 하나하나를 수색하며 전진한다. 문을 발로 차고 어둠 속에서 방아쇠를 당긴다. 그곳에 민간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빈트 주바일 진입작전 D3일. 이스라엘군 특수부대 사이렛 마트칼의 대위 아미르 코헨은 폐허가 된 4층 건물 안에 있었다. 부하 셋이 이미 부상을 입었다. 헤즈볼라 전투원들은 시가지 곳곳에 터널과 부비 트랩을 설치해 두었다. 전진은 블록 하나에 하루가 걸렸다. 어떤 날은 이틀이 걸렸다. 그는 본국에 있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기억했다. 아이들 잘 자. 아이들은 잘 자고 있었다. 빈트 주바일의 아이들이 지하실에서 웅크리는 동안 전쟁의 가장 잔혹한 역설은 여기에 있다. 방아쇠를 당기는 자도 방아쇠 앞에 서 있는 자도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아버지이고 어머니라는 것. 전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작동한다. 레바논 국경에서 북쪽으로 40km. 수도 베이루트의 언론인 카림 사이드는 빠르게 기사를 올렸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다시 레바논에 들어왔다. 2006년의 악몽이 반복되고 있다. 그의 기사는 1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었다. 하지만 클릭수가 늘어나는 동안 빈트 주바일에서는 구급차가 오지 않았다.
전화도 끊겼고 인터넷도 끊겼다. 세상이 자신들을 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포성을 들으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역사는 이런 밤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숫자만 기억한다. 민간인 사망 약 5명. 그 숫자 안에 수산나 나세르의 손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역사의 관심사가 아니다. 픽션 너머의 현실. 48시간이 바꾼 세계.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소설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이 이야기의 절반은 이미 현실 속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상의 48시간을 살아보자. 0시간. 가스전 폭발. 지중해 동부. 새벽. 드론 3기. 아리엘 플랫폼 붕괴. 국제유가 즉각 18달러 폭등. 항공사 주가 폭락. 화학 운반선 출항 취소. 아시아 LNG 수입국 비상대책회의 소집. 6시간 후. 이스라엘 보복 선언. 총리 긴급 기자회견. 테러 지원 국가에 대한 전면적 응징을 시작한다. 예비군 소집령 발동. 레바논 국경 봉쇄. 가자 하늘의 전투기 편대. 12시간 후. 이란 경고 성명.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면 우리는 직접 개입을 고려할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 미사일 부대 전투 태세 격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군 기동. 18시간 후. 미국 항모전단 이동. USS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 아라비아해 방향으로 기동 시작. 미 국무부.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 촉구 성명. 그러나 누구도 멈추지 않는다. 24시간 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이란 해군 경비정 탱커 2척 임시 납포. 검사 목적이라는 설명. 보험사들 호르무즈 통과 선박 보험 적용 즉각 중단 선언. 탱커 수십 척 대기. 에너지 선물 시장 패닉. 36시간 후. 레바논 지상전 개시. 이스라엘 지상군 세계 여단 레바논 진입. 헤즈볼라 장거리 미사일 텔아비브 방향 발사. 아이언돔 요격 성공. 그러나 한 발이 통과. 텔아비브 북부 주택가 피격. 민간인 사망 7명. 48시간 후. 세계는 달라져 있다. 글로벌 증시 평균 하락폭 마이너스 9.3%. 국제유가 배럴당 130달러 돌파. 유럽 천연가스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 터키 난민 접수 시작. 요르단 국경 봉쇄. 이집트 외무장관 카이로 긴급회의 소집. 중국 상황 예의주시 발표. 러시아 서방의 도발이 원인 논평. 그리고 레바논 남부의 병원 3곳은 전기가 없는 상태로 수술을 이어간다. 이것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각 조각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한 번씩 현실이 되었던 것들이다. 아람코 공격은 2019년에 있었다. 호르무즈 긴장은 반복되었다. 레바논 지상전은 2006년에 있었다. 텔아비브 피격은 지난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소설가 막심 고리키는 말했다. 현실은 가장 잔인한 소설가다. 왜냐하면 현실은 독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48시간 후의 세계에서 당신의 월급은 그대로지만 물가는 달라져 있다. 당신의 집은 그대로지만 난방비는 달라져 있다. 당신의 일상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 일상을 떠받치던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다. 중동은 멀다. 하지만 에너지는 가깝다. 물가는 가깝다. 일자리는 가깝다. 전쟁의 파편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포탄이 아니라 숫자로 고지서로 실직 통보로 날아온다. 4챕터를 닫으며 한 가지를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소설로 읽고 있는가? 아니면 예언으로 읽고 있는가? 아비규환. 전쟁은 땅 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베이루트 D7일. 도시의 서쪽 절반은 이미 어둠 속에 있었다. 발전소 2곳이 가동을 멈췄고 수도 공급은 하루 4시간으로 줄었다. 마트 진열대에서 밀가루와 식용유가 사라진 것은 닷새 전의 일이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빵집들은 연료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길에 줄을 섰다. 줄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레바논은 원래도 허약한 나라였다.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경제 붕괴, 하이퍼인플레이션. 나라는 이미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 위에 전쟁이 덮쳤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오브 베이루트 부속 병원. 외과 레지던트 3년차 다나 할라비는 72시간째 수술복을 벗지 못했다. 비상발전기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연료는 남은 게 이틀치였다. 마취제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혈액은행은 B형 혈액이 전무했다. 복도에는 들것에 실려 온 부상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녀는 수술 중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복도에 그 얼굴들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왼쪽 다리를 잃었다. 파편에 맞은 것이었다. 아이는 마취에서 깨어나며 엄마를 찾았다. 엄마는 아직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담당 간호사는 아이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전쟁이 아이에게서 처음 빼앗는 것은 다리가 아니다. 울 수 있는 능력이다. 아이들은 너무 빨리 울음을 멈춘다. 세상이 자신의 눈물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한편 가자지구는 디칠일에 이미 완전 봉쇄 상태였다. 식량 반입 트럭은 열흘째 국경에서 묶여 있었다. UN 인도주의 지원팀은 접근을 거부당했다. WHO는 가자 북부의 유아 사망률이 일주일 만에 3배로 뛰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발표를 들을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 위기와 증시 폭락에 더 바빴다. 세계의 관심은 희한하게도 대역폭이 있다. 동시에 두 개의 비극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한다. 유가가 급등하면 사람들은 경제 뉴스를 본다. 어린아이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는다. 다마스쿠스 외곽의 시리아 난민 캠프. 이미 12년간 난민으로 살아온 파티마 알마이너스 라시드는 새로운 전쟁 소식을 라디오로 들었다. 그녀는 라디오를 껐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전쟁이 어디서 왜 시작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결과는 항상 같았다. 사람들이 집을 잃고 길 위를 걷는다. 그녀의 막내 아들 아지즈는 16살이었다. 캠프에서 태어났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고 국적이 없었다. 아지즈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집이 뭐야? 파티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파괴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 기억이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내 집의 창문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왔는지. 그 기억들이 사라질 때 사람은 뿌리 없는 존재가 된다. 중동의 아비규환은 폭발음이 아니다. 그것은 12살 아이의 침묵이고 의사의 뜬 눈과 어머니의 대답 없는 입술이다. 파국의 조건. 문이 열리는 순간. 역사에는 되돌릴 수 없는 문이 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을 때 그 총성 하나로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연쇄 반응은 누구도 멈추지 못했다. 동맹 구조가 작동했고 자존심이 개입했으며 각국의 장군들은 지금 멈추면 진다고 말했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1,500만 명이 죽었다. 중동의 현재 상황에는 그 문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정렬되어 있다. 첫 번째 조건, 이란의 직접 참전. 지금까지 이란은 프록시 전략을 사용해왔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이란은 이들을 지원하고 무기를 공급하며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지만 자국 군대를 직접 투입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이란의 방패이자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레바논을 깊이 파고들고 헤즈볼라 지도부가 타격을 입기 시작하면 이란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물러서면 지역 패권을 잃는다. 개입하면 미국과의 전면 충돌이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전쟁의 규모는 완전히 달라진다. 두 번째 조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이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쟁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 세계 경제 재편으로 전환된다. 하루 2,1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막히면
단 2주 안에 한국, 일본, 인도의 원유 비축량이 임계치 이하로 떨어진다. 전기가 끊기고 공장이 멈추고 유통망이 붕괴된다. 전쟁이 총 없이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조건,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미 해군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마주치는 시나리오. 1988년에 이미 한 차례 있었다. 이란 에어 655편이 미 해군의 5인 사격으로 격추되어 민간인 290명이 사망한 사건. 5판과 5인이 전쟁을 만든다. 작전 중인 군인들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커뮤니케이션이 끊기면 방아쇠가 먼저 당겨진다. 네 번째 조건, 에너지 시설의 연쇄 파괴. 가스전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시설이 동시에 또는 연달아 타격받는 시나리오. 아람코의 핵심 시설, 카타르노스 가스전, 이스라엘 타마르 가스전. 이 세 곳이 동시에 작동 불능이 된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재건 불가능한 공백 상태에 빠진다. 이 네 조건은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 하나가 충족되면 다음 조건의 발생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이것을 전략가들은 에스컬레이션 레더라고 부른다. 사다리를 한 칸 오를 때마다 내려오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지금 중동은 그 사다리의 세 번째 칸에 올라서 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악의가 아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관성이다. 아무도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논리 안에서 멈출 수 없었던 1914년처럼 지금 중동의 모든 당사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그 문장이 반복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파국 이후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전쟁이 끝난다고 가정해보자. 언제나처럼 전쟁은 끝난다. 끝나지 않는 전쟁은 없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계가 이전과 같아지는 경우도 없다. 에너지 지형의 재편. 만약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세계는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이다.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노르웨이, 캐나다의 에너지 수출이 늘어나며 아프리카 가스전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투자는 선택이 아닌 안보의 문제로 재정이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 두 나라 모두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중동 의존도가 높다. 이 전쟁은 두 나라 정부에게 에너지 안보 없는 국가 안보는 없다는 교훈을 혹독하게 가르칠 것이다. 난민대 이동. 레바논, 가자, 시리아에서 새로운 난민 물결이 시작된다. 이미 전 세계에는 1억 명이 넘는 강제 이주민이 있다. 새로운 전쟁은 그 숫자를 1,500만 이상 늘릴 수 있다. 이들은 터키, 요르단, 이집트 방향으로 밀려들고 일부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할 것이다. 유럽은 이미 2015년 난민 위기의 정치적 후유 중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또 다른 난민 물결은 유럽 내 극우 정치를 강화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며 EU의 결속을 다시 시험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가자와 레바논에서의 민간인 피해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것이다. 젊은 세대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두 국가 해법은 더욱 멀어진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얻는 안보는 외교적 고립이라는 대가를 치른다. 이란의 선택지. 직접 참전을 감행했다가 패배한 이란은 정권의 정당성 위기에 빠진다. 반면 프록시 전략으로 버텨낸다면 핵 협상에서 더 강한 카드를 쥐게 된다. 어느 쪽이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이란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다. 핵을 가진 나라는 공격받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 이 전쟁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많은 것을 얻는 국가들. 러시아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 심화로 협상력을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 중국은 중동 재건 과정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1대1로의 중동 버전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설계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결과, 미국의 피로. 미국은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배웠다.
중동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렵다. 미국 내 여론은 또 다른 중동 전쟁에 반대한다. 하지만 동맹 의무와 에너지 안보가 미국을 붙잡는다. 이 모순 속에서 미국의 중동 전략은 점점 더 비일관적이 되고 그 공백을 다른 세력들이 채운다. 파국은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 파국은 천천히, 조용히, 합리적인 각자의 이유들이 모여 완성된다. 8챕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쟁 앞에 선 개인. 이 모든 이야기를 읽고 나서 당신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당연하다. 개인은 작다. 국가는 크고 전쟁은 거대하며 에너지 시장은 복잡하다. 나 한 명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역사를 다시 읽어보면 전쟁을 멈춘 것은 항상 작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을 끝낸 것은 외교관만이 아니었다. 거리로 나온 청년들이었다. 어파타이트를 무너뜨린 것은 정치인만이 아니었다. 소비자 불매운동과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였다. 핵전쟁을 막은 것은 정상들의 결단이었지만 그 결단을 만든 것은 핵 반대 운동에 나선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무력감은 무지에서 온다. 그리고 무지는 관심의 부재에서 온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 알기. 중동의 지도를 한 번이라도 찾아보는 것.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 있는지, 가자 지구의 면적이 서울의 몇 분의 몇인지, 헤즈볼라가 어떤 조직이고 이란이 왜 핵을 원하는지. 알면 보인다. 보이면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으면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 연결하기. 이 전쟁이 내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내가 내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마트의 물가 이것들이 중동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을 이해하면 에너지 전환에 관한 정치적 결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지역 선거에서 에너지 정책을 따지게 된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 인간을 보기. 뉴스 속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12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려는 노력. 난민을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시각. 그 시각이 정책을 바꾸고 정책이 세계를 바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전쟁은 인간이 만든다. 평화도 인간이 만든다. 역사상 가장 깊은 적대감도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이어졌다.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악수를 나눴을 때 세계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994년 요르단-이스라엘 평화 협정도 마찬가지였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 되었다. 지금 중동이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가능성도 인간 안에 있다. 역사는 항상 말해왔다.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는 이것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났다. 이 글에서 묘사된 구체적 사건들과 인물들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 창작 픽션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이 되는 지정학적 긴장, 에너지 의존 구조, 전쟁의 인도주의적 결과는 실제 자료와 역사적 사례에 근거합니다.